여러분은 인간관계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잡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오늘은 철학자들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정으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의 특징을 함께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충분한 위로와 공감으로 여러분의 마음속 고민을 함께 나누며 해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관계에서의 승리는 무엇일까요? 혹시 남들보다 더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갈등에서 항상 이기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여기시나요?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스트레스와 피로감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간관계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마지막 승자는 자신만의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거나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 일희일비하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자신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니체가 말했던 힘의 의지처럼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힘과 가치를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매는 대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의 단단한 중심이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남들의 말에 휘둘린다면 결국 우리는 남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참고 하기 싫은 일도 거절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관계에서 을이 되고 맙니다.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맞춰주다 보면 언젠가는 지쳐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나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그들의 평가에 내 삶을 저당 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만의 단단한 중심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혹은 능력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탁도 억지로 떠맡게 되고 결국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오히려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거절이 관계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경계를 존중하는 행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여 더 나은 결과물을 내는 현명한 태도입니다. 세네카와 같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강조했듯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나 쓸데없는 일을 떠맡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는 그저 그들의 생각일 뿐, 내 삶은 내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마지막 승자는 억지로 해명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거나 내 의도가 다르게 전달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 상대방에게 자신의 진심을 설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해 애씁니다. 물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해명이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모든 오해를 풀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더 중요한 곳에 집중합니다. 혹시 나의 행동이 남에게 오해를 살까봐, 혹은 내가 무능해 보일까봐 계속해서 해명하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남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겁먹고 남이 오해하지 않았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일 때가 많습니다. 설령 오해를 했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갈 인연이라면 사소한 오해 정도는 충분히 극복하고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오해가 쌓여 나를 떠나더라도 그것은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해봤자 결국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남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기에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한 행동은 그저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 한 것일 뿐, 애초부터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실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가 오해할까봐 나의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제약을 풀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남에게 저당 잡히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 마지막 승자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치 불교의 연기 사상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지만 집착하지 않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 노력하고 모든 갈등을 피하려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와 실망감을 얻게 됩니다. 진정으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산적인 접근이나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그들은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간다는 자연스러운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일일이 계산하고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곰곰이 따지고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그저 그 관계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관계를 계산하고 그 계산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더욱 크게 만듭니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이런 태도 때문에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연연한 나머지 남에게 공을 들이는 행위에 너무 열중하면 모든 관계가 호의가 아닌 의무가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평범한 인간으로 온 존재입니다. 모든 이와 어울리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에게 평가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세요. 어차피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그저 늦고
빠르고의 차이일 뿐이니 쓸데없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인연은 기다리지 않아도 찾아오고 인연은 보내지 않아도 떠나갑니다. 그 사람이 나의 좋은 인연이라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라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인연이 아니라면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더라도 언젠가는 떠나갈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세요.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내 옆을 떠나게 되어 있고, 옆에 있을 사람은 아무리 가라고 소리쳐도 내 옆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질투하며 미워하지도 마세요. 사랑하면 곁에 머물 것이고 아니면 떠나는 것이 사람의 인연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그저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조금 더 아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승자는 감정과 대화를 분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에 휩쓸려 볼래 하고자 했던 말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 관계에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의 목적에 집중하고 감정을 배제한 채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소통합니다. 마치 스토아 철학자들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을 중시했듯이 그들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서로 다른 관점과 취향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내 취향이나 관점을 뺀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사람인 이상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간단한 일입니다. 나와 별 관계도 없는 남의 취향이나 관점 따위가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감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객관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인하지 않고 대화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승자는 자신만의 명확한 선을 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타인에게 맞춰주기 위해 자신의 선을 넘어가곤 합니다. 남에게 안 좋게 보일까봐, 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까봐 자신의 주장보다는 양보를 우선시하고 자신의 이득보다는 집단을 위한 희생을 선택하곤 합니다. 물론 양보와 희생은 미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고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맞춰주는 것처럼 보이되 자신의 선을 넘는 순간에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내가 아무리 참아도 상황이 그대로이거나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냉정해져야 합니다. 일말의 망설임 없이 선을 넘은 사람에게 경고하고 만일 계속해서 선을 넘는다면 과감하게 관계를 정리할 줄도 압니다. 당신이 그동안 화를 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 것은 당신이 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맞춰준 것일 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남을 위해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편하기 위해 남에게 맞춰주는 것일 뿐인데 그러한 호의가 내 선을 넘는 것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맞춰줄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무엇보다 사람으로 인한 감정, 소모를 누구보다 잘 관리하고 있기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 받기 싫다면 내 선을 계속해서 넘나드는 자격 없는 사람에 대한 감정, 소모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내 사람과 어울려야 합니다. 관계에 목숨 걸지 않는 사람은 누구에게 의지하지도 진심을 쏟지도 않고 더불어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성질을 부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나와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정리하면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할까 걱정하여 맞지 않는 인간관계를 억지로 가져가기에 내 인간관계가 힘든 것임을 명심하세요. 왜 당신만 남에게 맞춰가며 힘들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하는가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나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를 찾아가는 기나긴 여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어지고 인생을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마지막 승자는 할 말은 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남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느라 자신의 본심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관계 속에서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할 말을 할 수 있을 때 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만 이들은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신의 속마음을 얘기하지 못하고 속으로 전전긍긍하며 남에게 편하게 이용당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 간의 만남에 있어서 그것이 사적인 관계든 공적인 관계든 뒤탈 없는 인간관계가 되려면 처음에는 남들에게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대범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설령 첫 만남부터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미리 내가 원치 않는 이야기나 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원칙, 내가 하고 싶은 마음속 이야기 등을 터놓고 솔직히 밝히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람 간의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신경 쓰고 그 사람을 곤란하게 하기 싫은 나머지 따뜻하게 대해주고 배려하는 것은 좋지만 진짜 내 마음속 생각을 밝히기가 두려운 나머지 무조건 남에게 맞추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가 지속된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용당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내가 먼저 지쳐서 인간관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공자의 인사상이 단순히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넘어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7번째, 마지막 승자는 타인의 평가를 무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번 남의 평가를 신경 쓰느라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나 자신의 삶은 살아있지 않고 남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오만하여 남을 무시하는 이유는 그저 자신밖에 안중에 없어서 타인의 가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것인지 생각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남이 나를 냉담하게 대하거든 그냥 무시하면 그뿐입니다. 내 능력은 충분할 뿐이고 그저 그 사람의 기대치에 못 미쳤거나 혹은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오만한 성격을 가진 자들이 남에 대한 평가가 박한 것일 뿐입니다. 절대 스스로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타인의 평가 따위는 나의 실질적인 가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지는 타인의 평가 따위보다는 나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면 남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쓸 겨를조차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믿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남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에우다이모니아 개념처럼 궁극적인 행복은 외부의 평가가 아닌 내면의 만족에서 오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8번째, 마지막 승자는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각자 삶의 방향이 달라지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인간관계에서 놓아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변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든 더 이상 인간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때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담담하게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인간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다면 굳이 조류를 거스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우정을 놓아주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미 어그러진 관계를 억지로 붙잡으려고 한다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 결코 좋아지는 법이 없습니다. 인연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나 카미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우리는 자신의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관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9번째, 마지막 승자는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면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는 그만큼 가벼워집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실제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남 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순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게 됩니다. 남에게 칭찬받으면 좋아하고 실망한 표정에 걱정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내 삶을 남에게 저당 잡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은 오로지 그 상대방의 기준일 뿐 나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이 하는 칭찬에 으쓱하지 말고 비난에 쉽게 흔들리지 마세요. 그저 그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남의 의견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불완전한 개인일 뿐이고 완벽한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므로 칭찬이나 비난은 언제든 변하기 마련입니다.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므로 내 인생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아픈 것을 남이 대신 아파할 수 없고 돈이 없다고 대신 벌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저 내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는가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면 더없이 소중한 것이 정말 많이 보일 것입니다. 타인에게 나를 인정받으려는 노력,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남을 신경 쓰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남으로부터의 독립에 눈을 뜨고 비로소 자립심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협조적인 자세를 보이고 정도 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립심이 있어서 마음이 항상 차분하며 안정되어 있기에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적절한 거리를 두고 사람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공자와 같은 철학자들이 강조한 군자의 덕목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승자는 인맥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마당발이라 불리고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가 좋고 인맥이 많다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숫자만 많은 어중이 떠중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의 양이 아니라 관계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친한 친구가 많은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재단해버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결코 사람의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가 몇 명이든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맞는 사람이면 됩니다. 그 사람이 꼭 친구가 아니어도 됩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사람들도 수많은 친구들보다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친구의 수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가는 사람을 잡지 마세요. 나를 싫어하거나 무시한다면 그건 그 사람 사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에 많은 사람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에게 써야 하는 법이거늘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보다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의 관심을 사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쓸데없이 연락만 주고받는 인간관계의 사람들보다 진짜 내 사람에게 시간을 더욱 투자하고 그들을 챙기는 데 집중하세요. 정말 소중한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내 모든 운과 노력을 쏟아야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 놓고도 다른 인맥을 더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맥 100명보다 지금의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를 챙긴다면 당신의 인생은 더욱 윤택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인간관계의 지혜 어떠셨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안 만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만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한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이 진정한 인간관계의 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깨달음을 실천하여 진정으로 마지막에 웃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당신의 내면의 빛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당신의 삶을 주도하는 용기를 내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